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잠수함 산업과 문화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18일 북대서양에서 타이탄이란 잠수정이 침몰하여 편승객 5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 잠수정은 수심 4,000m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 잔해를 구경하기 위해 내려가는 중이었는데요. 편승객은 1인당 우리 돈 약 3억 5천만 원을 내고 생명 포기 각서까지 적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 소식은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는데요. 대부분 무모한 여행이었다. 안전 불감증이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러한 여행을 이전에도 다녀온 사람들이 많았고 이후에도 예약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행을 위해 상용 유인 심해 잠수정을 만든 산업체가 있었고 그런 여행을 상품화했고 또 그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세상은 개인용 잠수정을 타고 레저를 즐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24년 9월 27일 중국 잠수함이 부두에서 침몰한 사실은 국내에서도 잘 보도되었는데 국내 언론은 중국 잠수함 사고 소식에 주목했지만 이 잠수함이 세계 유일의 원자로가 탑재된 디젤 잠수함이다 라는 새로운 유형이라는 것에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인공지능이 포함되고 재충전이 가능한 핵 의뢰를 선보였고 우크라이나 해군은 무인 잠수정으로 러시아 흑해 함대에 대응하고 있는 등 수중 세계는 민과 군의 영역에서 모두 기존의 틀을 깨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수함 세계를 접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잠수함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종류의 군용 잠수함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민간 잠수함과 무인 잠수함의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수함은 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수함은 어떤 나라가 의지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려면 1,600개의 산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비행기나 구축함 건조에 필요한 산업체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세 번째는 잠수함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학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1차 대전 패전 이후 잠수함 산업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숨어서 잠수함 개발을 하였고 2차 대전에서는 잠수함으로 대서양 해전을 치렀습니다. 2차 대전 중 취역한 잠수함 수만 1174척에 달합니다. 하지만 2차 대전 패전으로 인해 동서독으로 나뉘어진 독일은 10년 동안 군대를 보유할 수 없었으며 잠수함 산업은 제거되었습니다. 1956년 서독 해군이 창설되었지만 500톤 이상의 잠수함은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독일은 프랑스와 더불어 세계 디젤 잠수함 주요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산업 인프라가 망가져도 독일 잠수함 산업이 재기될 수 있었던 것은 테켈 박사나 가벌러 교수 같은 단단한 학문적 뒷받침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잠수함은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007이 차는 롤렉스 시계 이름은 서브머리너이고 비틀즈는 옐로우 서브머린을 불렀으며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샌드위치라고 알고 있는 서브웨이 샌드위치는 사실 서브머린 방식의 샌드위치입니다. 이와 같이 잠수함은 군인들의 영역뿐 아니라 사회 곳곳 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퇴역한 독일 잠수함을 박물관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잠수함 협회 회원들뿐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계 잠수함은 여러 영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우리 국민들은 잠수함이란 군용 잠수함이며 잠수함의 영역을 비밀이자 보안의 영역으로 알고 접근하기 힘들어 합니다. 또 이렇게 특별하고 신비한 영역으로 접근을 어려워하기에 자칭 전문가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잠수함 관련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정보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중 소음이 공기 중 소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중 120데시벨이 공기 중 120데시벨로 알고 있죠. 주요 언론 매체도 수중 고래의 데시벨과 공기 중 제트기의 데시벨을 단순 비교하여 기사화합니다. 또 학생들이 보는 백과사전에도 육상 하이에나 소음과 물속 새우 소음을 단순 비교합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배웠다거나 육군에서 수류탄을 던져 보았다는 사람들조차 수중 폭발이 공기 중 폭발과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중 폭발은 공기 중 폭발과 달리 열과 파편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음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 수중 상식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국내에 제대로 된 수중 상식이나 잠수함을 가르치는 기관은 얼마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해외 잠수함 선진국과 비교하여 잠수함을 연구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 잠수함 관련 산업체나 연구기관에서도 잠수함 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상용 잠수함 관련 신기술을 군용 잠수함에 접목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일반 시민들이 잠수함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제한됩니다. 외국에는 잠수함 RC 모델을 조립하여 강에 띄우기도 하고 퇴역한 잠수함 박물관에서 학생들이 숙박 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레저용 잠수정으로 가족 여행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군용 잠수함 보유국이며 잠수함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잠수함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산업과 학문, 문화의 영역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다행이라면 우리나라에도 다방면의 잠수함 영역 확장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2025년 1월 17일 잠수함 협회를 창설했다는 것입니다. 잠수함 협회는 잠수함 지식을 개발하고 개발된 지식을 필요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시는 사진에는 독일 잠수함 1170여 척의 타입과 건조 조선소, 역대 함장, 작전 경과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해야 할 사실은 이 자료의 기록을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잠수함 협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잠수함 협회는 이와 같은 월간지를 만들어 잠수함 지식을 필요한 이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잠수함 협회도 월간지를 발간하여 잠수함 지식을 전달할 것입니다. 또 잠수함 협회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각종 잠수함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매 주말마다 잠수함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줌으로 원격 방송을 할 것입니다. 매 분기별로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하고 발굴한 내용을 발표할 것입니다. 또 잠수함 지식이 필요한 기관이나 산업체 또 학생들이 있으면 방문하여 잠수함 지식을 전파할 것입니다. 잠수함 협회는 국내에 잠수함 문화 영역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잠수함 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잠수함 모델 조립, 잠수함 게임, 잠수함 영화, 잠수함 소설에 관심 있는 이들의 취미 활동을 지원하고 일반 시민 학생들에게 박물관 방문이나 잠수함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잠수함 협회는 군 예비역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잠수함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잠수함을 주제로 즐기면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 간에는 과거 계급이나 현재 직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떠나 그냥 잠수함을 좋아하는 친구들로 만나 김공공님, 박공공님으로 호칭합니다. 대한민국 잠수함 협회는 세계적인 균형된 시각으로 잠수함 세계를 바라보기 원하며 이를 위해 세계 잠수함 협회와 소통하며 교류할 것입니다.
또 2027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잠수함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잠수함 협회는 우리나라의 잠수함 관련 학문적 기반이 조성되고 경쟁력 있는 잠수함 산업 기술이 구축되며 올바른 잠수함 문화가 전파되어 대한민국이 잠수함 강국이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잠수함 협회 활동에 동참하실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잠수함 산업과 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